법인회생과 파산의 상담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그 다음에 팁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법인회생과 파산 첫 단추인 상담을 제대로 하는 법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짧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법인회생 파산 상담을 제대로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왜냐면 간단한 상담만으로 회생과 파산의 성패를 예측하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상대방 변호사가 나오고 우리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서로 어떤 법리라든가 사실관계라든가 증거의 인부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법인회생 파산은. 이 회사가 회생할 사유가 있느냐, 파산할 사유가 있느냐, 요것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법원을 설득을 하면 법원이 그것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이의를 하든지 간에 법원이 판단을 하면 그대로 절차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회생과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그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파산 사유가 있느냐, 회생 사유가 있느냐 신청 전에 간단하게 검토를 하면 그 결과가 사실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건방져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됐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됐겠죠. 수임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법인회생과 파산은 비용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제대로 못해서 진행하다가 기각이 되거나 폐지가 된 경우에는 환불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일 다 했는데 환불 안 해줘. 뭐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안 해줘요. 그러면 시간, 금전,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왜? 이 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법인회생과 파산을 위해서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사재까지 출연을 해서 5천만 원, 1억에 대한 법인회생 비용을 냈는데 아무것도 축소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은 대표의 빚만 이빨이 늘어나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상담만 제대로 하면 그런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인회생과 파산은 상담만으로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을 잘못했을 경우에 대표나 회사가 있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담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전화해서 상담 약속을 잡았다거나 할 때 이 정도 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상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예요.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 법인의 회생이 가능한지, 파산이 가능한지, 폐업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둬야 되는 법인인지를 변호사라면, 아니면 충분한 경험이 있는 담당 사무장이라면 걸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료가 없으면 택도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필요한 자료 3개 말씀드릴게요. 일단 법인의 재무제표예요. 통상적으로는 3년치를 보는데, 왜냐면 신청서에 3년치 정도 적거든요. 근데 법인의 성립 이후에 전체 재무제표를 다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저희가 뭘 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산이나 회생의 사유들을 봐요. 부채 초과가 됐느냐, 아니면 변제불능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상에서,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와 자산, 물론 분식이 많이 돼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형식상으로라도 부채 초과 상태인가, 아니면 손익계산서상에 회사의 이익이 안 나는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위해서는 이 숫자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성립일 이후의 재무제표는 다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채권자 상세 목록이에요. 이 법인이 채권자가 1개인 법인도 제가 해봤고요. 10개인 법인도 해봤고, 심지어 최근에 채권자 600명인 법인도 해봤어요. 법인 채권자의 상세 목록에서 꼭 여러분들이 대충이라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들이 법인 채권자의 수, 각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 그 다음에 대표자 연대보증 유무, 이 정도고요. 채무의 성격별로 보면 이게 공익채권인지, 담보채권인지, 일반 채권인지, 아니면 이 채권 중에 연대보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셔야지 회생계획안을 짤 때 누구한테 먼저 변제를 해주고 누구한테 나중에 변제를 해주고, 어떤 채권은 조정을 하고 어떤 채권 조정이 안 되고, 법인 파산할 때도 청산가치 중에서 누구한테 먼저 배당이 되고 누구한테 배당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 대표자가 살아야 되잖아요. 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 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법인 대표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연대보증 유무 있는지, 책임경영 이행가서 썼으면 거기에 어떤 의무를 위반하면 연대보증 의무가 살아나는지, 대표 손배 책임이 있는지, 4대 보험 있는지, 세금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상세 목록 꼭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과 법인 간의 금전거래 내역이에요. 요거는 대표자 신문사항에 무조건 나와요. 저도 처음일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법인회생 파산을 처음 다뤘을 때 이런 거 특별히 신경 안 썼습니다. 재무제표만 보고 재무제표 상에 있는 내용만 기재를 한 다음에 넣었거든요. 많은 보정들이 나오고 어려웠어요. 대표자, 특수관계인, 가수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이런 것들 나중에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뭐 과점주주라든가 이사라든가 대표자의 배우자라든가, 내가 봤을 때 뭔가 이 법인 일반 채권자의 지위가 아닌 것 같은 사람과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다 가져오셔야 돼요. 파악을 다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3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좀 해보세요.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직접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한 1-20% 정도 되는데 법인회생 파산은 절대로 제가 사무장한테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인회생 파산은 개인회생 파산하고는 달리 형사적인, 민사적인,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종합적인 어떤 그 법률적인 검토가 되지 않는 한, 물론 이제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이 상담을 해주신다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하고, 또 대표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의뢰인들보다는 법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의뢰인들이 훨씬 더 이 사건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어요. 왜?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좀 말이 통해요. 사실은 법리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하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상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변호사님을 직접 보셔야 돼요. 왜? 대표자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청산 과정에서 아니면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님들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대표자 신문할 때 2-30분씩 걸렸거든요. 최근에 제가 창원에서 대표자 신문 했는데 한 2분? 3분?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짧아진 거 있는데 경험치가 꽤나 쌓여 있으니까 판사님이 보시는 거 아니면은 파산관제인이 볼 거, 이런 것들은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은 좀 가려야지, 이런 것들은 드러내서 정리를 해버려야지, 이런 기준들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하고 지금 상담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당연히 상담료 주셔야죠. 저도 받아요. 그 다음에 신청 전에 통장 거래 내역 꼭 확인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보정 엄청 나왔었어요. 왜? 수상한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데 그걸 확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의뢰인도 변호사를 불신하게 되고 변호사도 왜 이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막 내탁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절차 진행이 수월하지가 않아요. 이거 법인 통장 거래 내역 다 뽑으세요. 그 다음에 대리인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문제될 게 있는지. 만약에 문제되면 대리인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꼭 던져주세요. 나중에 문제되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법인회생 파산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형사적인 문제, 이게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배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기 대출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사실 변호사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형사고 뭐 민사고 이거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전에 정리하고 들어가거나 변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전에 어떤 방안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인이 지금까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어떻게 운영됐는지 변호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만한 것들을 미리 다 말씀하세요. 생각할 때마다 전화하면 변호사한테 짜증나니까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냥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주세요. 나 이거 문제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하나 답변을 다 달고 신청서 넣을 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정을 준비를 하고, 만약에 너무 문제가 심하다 하면은 솔직히 회생 파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회생 파산을 하면 문제가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회생 파산 상담을 왜 제대로 받아야 되느냐? 비싸요. 근데 잘못됐다고 환불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료만 갖추고 있으면 이 법인회생 파산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동의해 줄 거라고 예상한 채권자가 동의 안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특수한 과정도 빼놓고는 기각 나는 경우는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폐지는 이래저래 하다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담을 위한 필수 자료 말씀드렸어요. 법인 재무제표, 채권자의 상세 목록,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과 법인과의 금전거래 내역 전부, 가수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게 좋다. 왜? 결국에 개인회생 파산과 달리 변호사님과 같이 법원에 방문을 해야 돼요. 법인회생 파산. 근데 판사가 뭐 물어봤는데 대표자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변호사도 뭐지? 나 잘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변호사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신청 전에 통장 거래 내역 대리인한테 다 던져주세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 사다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될 만한 것들, 금전이건 각종 계약이건 유령 직원이 여기 있었다는 거 아니면은 어떤 소송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사전에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파산 이후 청산 과정이나 개시 이후에 회생 계약을 짜거나 채권자들한테 동의받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편해져요. 이 다음 시간에는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셀프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상담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내 스스로 자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회생을 해야 되는지, 파산을 해야 되는지, 폐업만 하면 되는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지. 요거 제가 기준들을 길진 않지만 제 짧은 경험치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셀프 진단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